강렬한 가을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며 민준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는 재킷을 여미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번지는 하늘은 마치 그의 가슴 속 얽힌 감정처럼 혼란스러웠다. 정서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상담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은 그 말을 곱씹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 사람에게, 재현에게 얽혀 있었다. 재현은 민준의 대학 동기였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유로운 영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민준은 그의 웃음, 그의 말투, 심지어 그가 커피를 마시는 작은 손짓까지 사랑했다. 하지만 재현은 민준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아니, 알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종로의 좁은 골목길에 서서 재현을 기다렸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이곳 작은 카페에서 만나곤 했다. 민준에게 이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는 재현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마음을, 숨겨왔던 진실을. 카페 문이 열리며 재현이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편안한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는 민준을 불안하게 했다. 늦어서 미안.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었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거짓말이었다. 그는 30분 전부터 이곳에 서서 재현을 기다렸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단풍이 떨어지는 풍경이 펼쳐졌다. 민준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재현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거 봐. 다음 주에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제. 같이 갈까?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재현의 말투는 평소처럼 가벼웠지만 민준에게는 그 한마디가 거대한 희망처럼 들렸다. 그래. 좋아.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말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 재현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으로 물들어 있었다. 뭔데? 왜 그렇게 진지해?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손은 잔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나 너를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의 전화가 울렸다. 재현은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잠깐만. 중요한 전화야. 민준은 말을 멈췄다. 그의 가슴은 실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또 기회를 놓치는 건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재현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민준은 이미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말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말할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재영과의 대화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상담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정서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하지만 재현은 그런 사람일까? 민준은 알 수 없었다. 재현은 늘 웃고 늘 다정했지만 그의 내면은 민준에게 미스터리였다. 며칠 후 민준은 재현과 함께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영화제는 그들의 공통 관심사였다. 민준은 영화 속 이야기를 빌려 자신의 감정을 전할 기회를 찾고 싶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너 요즘 좀 이상해.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뭐? 모르겠어. 그냥. 너 표정이 좀 달라. 무슨 고민 있어? 재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그는 다시 망설였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민준은 거짓말을 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안겼다. 만약 내가 말하면? 이 우정이 깨질까? 민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그 카페에 멈춰 있었다. 부산의 바다는 가을 햇살 아래 잔잔히 빛났다. 민준과 재현은 영화제 첫날 해운대 해변 근처의 작은 극장에서 만났다. 민준은 재현의 옆모습을 보며 그의 숨결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영화관의 어두운 조명 속에서 재현의 손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영화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후회하는 장면에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재현이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후회할까 두려웠다. 영화가 끝난 후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재현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영화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생각하게 되지. 민준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너한테 사랑은 뭐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은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자유로운 거.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민준은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날 밤 그들은 해변 근처의 작은 펜션에서 묵었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재현의 존재는 너무 강렬했다. 민주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펜션의 테라스로 나갔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달랬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상담사에게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단지 재현을 사랑하고 싶었다. 다음 날, 영화제에서 만난 한 다큐멘터리는 민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LGBT 커뮤니티가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용기를 다루고 있었다. 민준은 화면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 재현은 다큐멘터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이런 이야기. 진짜 용기가 필요하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민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현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해변의 작은 바에서 맥주를 마셨다. 재현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민준은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너 요즘 좀 달라. 재현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민주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웃으려 했다. 내가 뭐 숨길 게 있겠어. 하지만 재현은 더 파고들었다. 진짜야. 너 무슨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는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알겠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친구로만 남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민주는 펜션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 대체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현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은 점점 더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영화제 마지막 날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현을 해변으로 데려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현아, 나 진짜로 할 말 있어. 재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말해. 뭐든지.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나 너를 좋아해. 그냥 친구로가 아니라 더 깊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재현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의 침묵은 민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재현의 대답을 기다렸다. 민준아, 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실망과 희망이 뒤섞인 혼란으로 가득했다. 응. 알겠어.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 해서. 재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미안할 거 없어. 그냥 나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말없이 해변을 따라 걸었다. 민주는 재현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민주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는지 아니면 재현이 정말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고민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은 조용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되짚었다. 그는 재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변할까 두려웠다. 서울에 도착한 후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과 재현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민준은 매일 재현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는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민준은 상담사에게 물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도 그들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민준 씨.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민준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재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재현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말투, 그의 모든 것을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재현을 마주쳤다. 종로의 그 카페 앞에 서였다. 재현은 민준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민준아. 재현아.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지냈어. 재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그냥. 바빠서 정신없었어. 그들은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민준은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그때 말한 거. 아직 생각 중이야.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나 진짜 많이 생각했어. 너 말해준 거 나한테 큰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뭐? 나 너를 친구로 너무 소중히 생각해. 근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재현의 솔직함에 감사했다. 알겠어.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들은 그날 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민주는 재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내면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재현은 자신의 가족, 특히 보수적인 부모님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민주는 재현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재현도 그처럼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민주는 재현을 더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기도 했다. 재현아. 민준이 말했다. 너 고민. 나한테 언제든 말해. 나 항상 여기 있을게.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진짜로.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재현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온 아픔을 적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 재현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준은 재현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재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상담사의 조언을 따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애썼다. 민준은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단풍,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작은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 속에서 그는 종종 재현을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전시회 갈까? 민준은 심장이 뛰었다. 그는 바로 답장했다.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만났다. 전시회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재현과 함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현은 여전히 밝고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 민준아. 재현이 한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림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다. 너 그때 말한 거. 아직도 같은 마음이야. 민주는 놀라서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응, 아직도.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너 말해준 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해. 근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민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픔이 있었지만 재현의 솔직함은 그를 따뜻하게 했다. 괜찮아.
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그들은 전시회를 나와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민주는 재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재현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었다. 며칠 후, 민주는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다.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졌다. 그러던 중, 재현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그는 민준을 집으로 초대했다. 민준은 긴장한 채로 재현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재현은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민준아, 나 진짜 많이 고민했어. 재현이 말했다. 너 말해준 거 나한테 큰 용기를 줬어. 민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재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 내 마음 정리했어. 나도 너처럼 깊게 좋아해.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우리 사회, 내 가족, 다 무서워. 민주는 재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재현의 두려움을, 그리고 그의 용기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민준과 재현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종 한강공원에서 만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재현의 손을 잡는 순간마다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 앞에 자신들의 관계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재현은 특히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걱정했다. 그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이민 온 보수적인 한국인이었다. 재현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때로는 그 부담이 그들의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아. 재현이 한강변에서 말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민주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너 진짜 낙천적이야.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그래.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민주는 재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느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어느 날, 그들은 홍대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다가 낯선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을 받았다. 재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뗐다. 민주는 그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다. 괜찮아. 재현아.
우리 그냥 우리로 충분해. 하지만 그 사건은 재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민주는 그의 변화를 느끼며 불안해졌다. 그는 재현을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나 부모님께 말해보려고. 민준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 준비됐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 말대로. 우리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민주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네가 원한다면?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며칠 후. 재현은 부모님과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갔다. 민주는 그의 아파트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부모님 반응이 별로였어. 민주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셨어? 그냥. 이해 못하신대. 나한테 실망했다고. 재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주는 당장 재현에게 달려갔다. 재현은 아파트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재현아.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재현을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재현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들의 앞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민주는 재현에게 제안했다. 우리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볼까? 거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힘이 될지도 몰라. 재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었다. 재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아. 모임이 끝난 후 재현이 말했다. 너랑 같이 여기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더 강해지자. 민준과 재현은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나 부모님께 다시 말해보려고. 이번엔 너도 같이 와줘. 민준은 놀랐지만 그의 결심을 지지했다. 알겠어. 같이 가자. 그들은 재현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재현의 어머니는 그들을 차갑게 맞았다. 재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민준이를 사랑해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민준은 재현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재현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재현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야.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빠. 저 그냥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재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재현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가 뭘 하든 우리 맘은 쉽게 안 변해. 그날의 대화는 무거웠다. 하지만 민준과 재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시간을 버텨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고마워. 민준아.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더 당당히 드러내기로 했다. 그들은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민주는 재현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현의 부모님은 그를 집에서 나오라고 했다. 재현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민주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 같이 새 시작을 하면 어때? 재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민주는 재현과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일상을 나누며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단절로 아파했다. 민주는 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그를 지지했다. 그는 재현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나 부모님께 편지 쓸까 해. 민준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 마음 담아서 써봐. 재현은 밤새 편지를 썼다. 그는 자신의 감정, 민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민준은 그를 지켜보며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편지를 보낸 후 그들은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다. 며칠 후 재현의 어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 말 생각해볼게. 민준과 재현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1년이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함께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꾸렸다. 민준은 사진작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재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았다. 재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재현의 어머니는 가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민주는 그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라고 느꼈다. 어느 가을날, 민준과 재현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그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너 때문에 내가 더 용감해졌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가을 바람이 그들을 스쳤다. 민주는 상담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정서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는 깨달았다. 재현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두려움, 그의 용기, 그의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완벽했다. 그들은 함께 프라이드 행사에 다시 참가했다. 이번에는 더 당당히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민주는 재현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우린 충분히 강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내 마음은 언제나 그에게만 향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민준과 재현은 알았다.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